안녕하십니까. 송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9일 인사드립니다. 그제 인요한 혁신위에서 지금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홍준표, 이준석, 그리고 김재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 혁신안 1호 이렇게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니 이 홍준표 시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면을 하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준석이 더 거칠게 또 신속하게 나 사면해주지 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준석은 이 발표가 거의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그러니까는 대사면을 하겠다는 사면을 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 20분 만에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아니야 나는 사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이야기를 했죠.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를 당권에서 내쫓았던 그러니까 친윤 또 핵심 위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 먼저 반성하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 권력자가 혁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내가 사면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준석의 이 총선 입선, 그러니까 국회 입성 전략, 국회에 들어가는 그 전략, 본인은 물구나무 서서라도 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든 본인,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내년 총선에 이준석이 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입니다. 여의도 낭인 생활, 또 4년을 더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검찰의 수사도 있죠. 성접대와 관련해서 무고 혐의 검찰 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금배지를 그렇게 급하게 달았던 것처럼 이준석도 지금 금배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고도의 전술에 의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신의 한 수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 즉각 이것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왜 포용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간혹 나오죠. 당 내에서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게 논평하는 이 정치평론가들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은 직접 이준석에게 손을 내민게 되는 것이죠. 혁신위원장이 다 그걸 사면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는. 홍준표, 김재원과 같이.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제부터는 이준석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준석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이 포용을 한다는데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준석의 책임이 되는데 자, 그럼 이준석은 왜 국민의힘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것은 본인의 총선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이준석은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국회 문이 열려야지 가지고 물구나무를 서든 기어서 가든. 자, 그런데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물구나무 서서 국회를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의 용서를 받았어. 대사면을 하는 이것을 받아서 본인이 3번 떨어졌던 선거구 있죠. 노원병, 서울 노원병. 여기에 4번째 출마하는 건데, 이준석은 이 노원병 4번째 출마는, 어떤 공포심에 질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도저히 노원병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번이나 떨어졌죠. 처음에 2016년 총선에서 그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는데도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에게 졌습니다. 불과 31% 득표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갔는데, 불과 27% 득표를 했습니다. 27%.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딱 공천을 받아서 갔지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44%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 상대가, 처음에는 안철수, 좀 강자라고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진 상대는 김성환이라고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 국민의힘 잘
인지도, 지명도도 잘 없는 사람이죠. 거기에, 김성한 그 민주당 후보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이 이 대표직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말썽 안 부리고 수행하고 했으면은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기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뭐 말썽은 많이 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대로 당대표직을 가지고 갔으면은 이 비례대표로 가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당대표직을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이 노원병에서 네 번째 도전을 해볼 만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 참패를 하고 민주당 신인에게 졌을 때 그때보다 이준석의 이미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노원병에서도 그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대표직을 하면서 제대로 수행 못하고 또 소동을 벌이고 했으니 지지층이 거의 다 떠난 상황이죠. 그래서 당 대표직을 했으면 여기를 출마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심지어 뭐 비례대표까지 이렇게 노리면서 물구나무 서지 않고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본인의 재과 때문에 원죄 때문에 성접대 원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처분 신청해서 이렇게 이 소동을 벌인 것 때문에 다시 이번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에 공천을 받을 수는 없죠. 그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노원병에 공천을 줄 텐데 노원병에 가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노원병에 가는 것은 일찌감치 지금 포기를 하고 이 말은 계속 뭐 노원병에 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셈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준석이 노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대로 했으면 노원병에 가서 당대표직 제대로 하고 했으면 노원병에 가서 정말 세 번 떨어지고 나서 네 번째라도 그 금배지를 다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됐으니 자기에게 남은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유성민 아니면 이현주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비례대표를 지난번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그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선거법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의 비례대표 제도가 개정이 되면은 그 비례대표로 국회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준석이 대구의 대구의 무소속으로 뭐 출마를 한다. 이것을 자꾸 흘리고 있죠. 흘리면서 교묘하게 자가 발전을 막 하는데 자, 그 두 가지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못 하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노원병에 가서 질게 뻔하니까는 또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례대표는 뭐냐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고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 후보만 내서 정당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 몇 석을 가져가는 그 제도가 가능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난립을 했습니다. 한 뭐 30몇 개인가 이렇게 비례대표 정당이 막 난립을 했는데 그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내보내고 그 중에서 성공을 한 게 물론 그 위성정당,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 19석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가져갔지만 그것과 또 별개의 그 비례대표용 정당이 생겼었죠. 바로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의석을 가져간 쪽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이 더불어시민당의 이중대라고 불렸던 열린민주당 이 각 3석씩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때 이태규 권은희 그 앞에 최연숙인가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해서 6.79%를 얻었는데 이 세 사람이 배지를 따랐죠. 6.79% 정당 투표에서.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5.42% 전체 5.42%를 받았는데 3명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이렇게 달았다가
김진애가 그때 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줘서 거기 김의겸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계속 의정 활동을 했고, 최강욱은 얼마 전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정면서 떼준 혐의로 의원직에 박탈을 당했지만, 어쨌든 득표율 6.79%, 5.42%로 3명이 당선이 됩니다. 3명이. 그러니 이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겠다는 거죠.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이현주,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바로 정당용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 지역구는 사람들을 내보낼 여력이 없으니까는 내보내지 않고 이 정당 투표에만 올인을 해서 한 5%. 그런데 1번은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만약에 이현주 하면은 2번이 이준석 되겠죠. 이현주, 이준석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 가까이 받으면은 이준석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42%로 지난번에 3명이 당선이 됐으니까는. 뭐 한 4, 5% 받으면은 이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거죠. 물거나무 서서라도 가겠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동형에 대해서 지금 그 개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하고 한번 썼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꼼수, 위성정당 막 생기고, 또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강욱, 김의겸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막자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다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논의가 빨라져서 보통 이 총선 전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서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이 준연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이것을 접어야죠. 이준석도. 접어서 이준석이 이 나름대로 플랜 B로 생각하는 것이 대구 출마입니다. 대구 요즘 뻔질나게 가지고 갑자기 본인의 고향이 뭐 경북 쪽이다 하고, 그전에 대구의 유승민의 친구 아들 뭐 이게 다 알려져 있었는데, 경북고등학교, 그러니까 대구 쪽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이 노원병에 계속 출마할 때는 대구 사람이라는 걸 전혀 티를 안 냈습니다. 그때 한 언론에서 왜 대구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느냐 하니까는, 대구라는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일종의 기득권, 이것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노원병에는 이 호남 인맥이, 호남 사람이, 호남 출신 출향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이제 이 대구가 연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뻔질나게 지금 대구로 가고 있죠. 대구 가서 뭐 치맥 페스티벌이 있을 때도 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원래 과거에 가까웠던 사이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치맥 페스티벌에 같이 가자 하고, 또 이 대구에 있는 어떤 언론인 포럼에도 자주 가서 이 어떤 뭐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대구에 뻔질나게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가 발전을 막 하죠. 자가 발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참 이런 말을 듣고도 대구 의원들이 12명의 의원들이 묵묵부답한 게 저는 더 답답한데,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었어. 하도 없었어. 저 이준석에 대한 갈망으로 출마설이 나도는 것 같아.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죠.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대구 출마설이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은 대구 12명 중에서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이렇게 도발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또 자랑을 합니다. 서울에 방송에 나가서 대구 12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국민의힘, 전부 다 12명 다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언론인 모임에 가가지고 대구 12명 국회의원을 앉아서 밥만 먹는 새끼 고양이의 비유를 하면서 조롱을 했죠. 비만 고양이 12마리. 자, 비만 고양이 12마리 키우지 말고 새끼 호랑이를 키워라. 본인이 이 새끼 호랑이다.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자락을 지금 대구 가서 깔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에 계속 러브콜도 보내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대남 매체에서는 그때 이준석이 당권을 가지고 안철수 세력, 그리고 친윤 세력과 부딪혔을 때 이준석을 새끼 고양이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끼 고양이가 지금 여러 가지 깨를 부리면서 자기가 새끼 호랑이다. 호랑이 한 마리 키워라. 대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구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앉아서 밥만 먹는 이 고양이, 살찐 고양이 이렇게 지금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나쁜 놈 나하고 붙자. 이런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대구에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 위한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심지어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 출마설이 지금 대구에서는 있는데, 동구을은 바로 유승민이 국회의원을 많이 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유승민 개인 강대식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물론 공천을 못 받죠. 공천을 지금 못 받으니까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유승민과 강대식이 있는 그쪽에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거기를 이제 이어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가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대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 자락갈기인데, 이번 총선에서 내가 노원병에 출마를 하겠지만 그들에 달려있다. 내가 실제로 어디 출마할지는 그들에 달려있다. 연막작전이죠. 뭐냐면은 친윤계가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면 내가 대구로 가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건데, 공천 안 줄 게 뭐 확실한 상황이죠. 확실한 상황이니까는 이 대구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금 포석을 까는 그 단계에서 갑자기 들어와 그 노원병 출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이준석이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 사면하지 마, 나 뭐 이렇게 아랑배푸듯이 하지 마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미 노원병에서 3연패를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나쁘죠. 워낙 말썽이 많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천을 주더라도 승산이 없으므로 지금 인효한의 이 제안을 받아서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노원병 외에 다른 곳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천을 노원병에는 가지 않으려고 지금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사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노원병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본인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심지어 막 대립각을 세우고 여기저기 막 총질을 막 하는 이유도 원래 성정이 그런 거지만은 거기다가 그래도 정치인인데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로 가겠다는 사람이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고민은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고민하고 다 생각을 해서 가지 않기 위해서, 노원병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노원병 가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나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하고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까지 무차별로 난타를 하고 또 뭐 눈물에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종의 쇼 같은 것도 하고 다 해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인요한이 그래도 포용을 하려고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준석의 키즈들, 뭐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여기에 계속 그 혁신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제히 다 안 들어갔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이준석이 또 안 들어갈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과 상의를 했을 겁니다. 오늘 뭐 교감을 나눠서 이 사람들도 혁신위 안에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접 이준석을 사면하겠다고 하니까는 발끈해서 이런저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끼 고양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깨를 쓰다가 지금은 제 깨에 제가 넘어가서 국민의힘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 제한이 없었어. 그러니 나는 계속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워서 내 나름대로 국회로 들어가겠다 하면서 비례대표 정당도 만들다는 생각을 하고 또 대구 무소속 출마도 꿈을 꿨지만은 지금은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명색이 지냈는데 국민의힘이 오라는데 안 들어가고 지금 뭐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다거나 대구에 출마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져 버렸죠. 이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의 이런 날카롭게 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이준석 정도를 품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실제로 뭐 여권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품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준석이 거부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준석이 제게 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됐는데 뭐 물론 나중에 이준석이 완전히 갈 곳이 없다 궁지에 몰린다 하면은 노원병에서도 한번 더 해보자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종의 뭐 밀실을 통해서 미락을 통해서 설거문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렇지만 일단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면은 지금 본인이 워낙 강하게 거칠게 국민의힘에 안 들어갔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은 임요한 그 위원장이 뭐 고도의 그런 책략을 썼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준석은 제게에 제가 넘어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